대한민국 상위 0.01%의 사람을 상담한다는 명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돈그릇을 타고 태어난다고 해요. 부자는 그 돈그릇의 7, 80%, 드물게는 100%까지 채우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3분의 2 이상이 돈그릇의 10에서 20%만 채우고 생을 마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많이 놀랍기도 하고 또 마음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열심히 사는데 그 노력에 비해 돈그릇이 저 정도밖에 안 채워진다니. 여러분들은 타고난 돈그릇 가득 채우면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내가 타고난 돈복이 얼마나 되는지, 돈그릇을 잘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1번 분들의 내가 타고난 돈복 리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난 금전 에너지를 보면 돈그릇 자체가 굉장히 큰 분들이세요. 여황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부여받은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으실 수도 있고 CEO처럼 성공한 여성의 전형으로 볼 수도 있어요.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사이즈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게다가 2번 완즈 카드까지 함께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이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지녔다는 뜻이에요. 눈앞의 이익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업이나 커리어를 앞으로 어떻게 확장할까, 투자를 통해 어떻게 더 크게 불려나갈까, 이런 고민을 늘 안고 사는 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해외로 확장하거나 온라인 시장을 통해 더 큰 무대로 나가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돈그릇이 큰 분들이시다 보니까 이 그릇을 다 채우려면 계속 뭔가를 하실 것 같죠. 가만히 계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왕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직접 뭔가를 키워내고 만들어내면서 그 과정 속에서 돈이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에너지예요. 취미로 시작한 그림이나 글쓰기, 공예, 영상 같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수익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사람을 돕거나 돌보는 일, 상담이나 교육도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채워주는 영역에서 돈복이 들어올 가능성도 큽니다. 또 여왕제 카드 자체가 화려한 이미지를 담고 있어서 여성 의류나 액세서리, 화장품 같이 여성 관련 사업에서도 유리한 흐름을 보여줘요. 그리고 바이올렛이 영감과 직관의 의미가 있어서 논리적인 계산만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촉이라고 하죠. 왠지 끌리는 거, 마음에서 오는 직관을 따라갈 때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타입이기도 해요. 여왕제와 같이 나온 만큼 부동산 투자도 잘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인 중에 공부나 정보 없이 직감으로 땅을 사는 분이 계셨는데 그 땅들이 다 크게 올라서 그분이 찍은 땅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1번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의 금전 에너지, 일단 돈그릇 크고 여황제가 물질적 풍요이기 때문에 재물도 잘 쌓이는 분들이죠. 2번 완즈카드처럼 멀리 내다보는 안목까지 지닌 분들이기 때문에 이 큰 돈그릇을 채우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요. 조금 걸리는 건 딥 바이올렛 컬러가 한편으로는 지출이 많아지는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컬러라서 사업을 너무 크게 확장하거나 씀씀이가 커지면 금전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미 큰 돈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을 어떻게 지혜롭게 채우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럼 돈을 끌어들이는 강점, 재능이나 성향도 볼게요. 여러분은 엄청 열심히 일하시고 일한 만큼 돈 버는 분들이세요. 일단 목표를 정하면 거침없이 돌진하는 열정과 추진력이 가장 큰 재능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불붙으면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타입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계획만 세우기보다 직접 뛰어들어 기회를 만들어내는 성향이 강해 보여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투자 기회가 보이면 과감하게 실행하면서 성과를 끌어옵니다. 8번 완즈카드도 빠른 속도감과 효율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정도 빠르고 실행도 빠르고 정보의 흐름을 재빨리 파악해서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도 뛰어나요. 특히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이런 즉각적인 반응력이 돈을 불러오는 강점으로 크게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차 카드까지 붙어서 카드 3장 다 불의 에너지거든요. 한 번 정한 목표는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와 정신력으로 여러분들이 정한 재정 목표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성과를 가져오는 타입이세요.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같은 투자 기회를 접했을 때 과감히 들어가서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내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을 때도 머뭇거리기보다는 달려들어서 성과와 보너스를 함께 얻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카드 전반적으로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빨리 치고 빠지는 단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순간에는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의 흐름을 막는 단점이나 습관은, 여기서 또다시 여왕제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 카드는 풍요와 화려함의 상징이지만 외적인 만족을 위해 과도한 지출을 할 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좋은 걸 누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아도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원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선물을 사주거나 식사를 대접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베푸는 게 반복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고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관계 패턴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받는 사람이 나중에는 그걸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남들의 인정과 평가에 민감해져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하거나, 협업 속에서 내 실속은 챙기지 못하고 관계를 지키느라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7컵은 환상이나 선택의 혼란을 의미해요. 너무 많은 돈벌이 아이디어나 투자 기회 앞에서 갈피를 못 잡고 이것저것 손대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에 집중하지 못해서 성과를 놓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큰 돈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려함이나 남의 시선보다는 내 실속을 챙기고 진짜 내 그릇을 꽉 채울 수 있는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금전운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언도 볼게요. 추진력과 속도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라 뭔가 보이면 바로 달려드는 에너지가 있는데요. 두 카드는 모두 천천히 가라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결국 여러분의 흐름은 10펜타클, 안정적인 재산과 대를 이어가는 부로 가게 되는데요. 조급하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 돈그릇을 채우기보다는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쌓이고 관리되는 자산을 만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긴 안목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가족과 함께 풍요를 나누는 삶을 선택할 때 돈복이 훨씬 크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시기는 실은 큰 의미 없지만 우리 다들 시기 좋아하니까 돈복이 발현되는 시기도 3년 내로 한번 볼게요. 1년 차는 고민도 좀 많고 답답한 상황일 수 있겠는데요. 2년 차부터는 기회나 제안, 투자 이런 것들이 빠르게 몰려들면서 내가 움직인 만큼 돈복으로 이어지는 시기예요. 다만 속도감이 워낙 빠르니까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3년 차의 킹 펜타클이죠. 이때는 돈을 굴리고 관리하는 단계로 올라서게 됩니다. 금전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어요. 잠깐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탄탄한 재산과 기반으로 정착하게 되십니다. 메시지 카드는 휴식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강점이 모두 속도와 추진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매우 강력한 재능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해요. 항상 최고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처럼 연료를 빠르게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달려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기회를 놓칠 때도 있잖아요. 항상 무언가를 하면서 앞으로 달려가야 마음이 놓이는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휴식을 통해 체력과 마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야 할 한 가지를 분명히 정리한다면 앞으로 들어올 돈복을 훨씬 더 크게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0.01%의 사람을 상담한다는 명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돈그릇을 타고 태어난다고 해요. 부자는 그 돈그릇의 7, 80%, 드물게는 100%까지 채우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3분의 2 이상이 돈그릇의 10에서 20%만 채우고 생을 마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많이 놀랍기도 하고 또 마음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열심히 사는데 그 노력에 비해 돈그릇이 저 정도밖에 안 채워진다니. 여러분들은 타고난 돈그릇 가득 채우면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내가 타고난 돈복이 얼마나 되는지, 돈그릇을 잘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들의 내가 타고난 돈복 리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난 금전 에너지를 보면 여러분들도 돈그릇 자체가 굉장히 큰 분들이시네요. 1번에서는 여왕제가 나왔는데 2번 분들에게는 황제가 나왔습니다. 둘 다 풍요를 상징하는 카드인데 성격은 조금 다르죠. 여왕제가 좀 정서적으로도 따뜻한 이런 풍요라면 황제는 조금 단단하고 권위 있는 풍요죠. 그래서 이번 분들도 돈복 자체가 크고 돈을 다루는 방식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황제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돈이 없을 수가 없죠.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듯이 돈과 재정을 통제하고 질서를 세우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으세요.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작정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원칙을 세워서 자산을 관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단순히 한 달 월급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어떻게 자산으로 키울 수 있을지 같은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이세요. 직장에서도 맡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하고 확장할 수 있을지 늘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리더나 관리자의 위치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투 펜타클이 더해지기 때문에 여러 수입원을 능숙하게 다루고 동시에 여러 개의 재테크를 운용하는 데도 능하실 것으로 보여져요. 본업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면서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관리에 균형을 두면서 돈의 파이프라인을 두 개, 세 개로 늘려가는 거죠. 회사 일하면서도 작은 부업이나 투자를 동시에 잘 해내는 타입이세요. 한 가지에만 몰입하는 성향이 아니라 두세 개의 흐름을 동시에 굴리면서 균형을 잡는 타입이기 때문에 웬만한 위기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렛 컬러가 함께 나오는데요. 직관과 영감이 돈을 불러오는 에너지도 함께 지니고 있어서 가끔 초기 발동에 예상하지 못한 기회를 잡기도 하실 수 있어요. 남들은 데이터와 수치를 보면서 겨우 판단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그냥 이거 해봐야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선택한 게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는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회사 업무도 남들은 회의만 하면서 시간 끌 때 성공할 것 같은 강한 예감을 느끼면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게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직감을 활용해서 기회를 포착하는 감각도 뛰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정리해보면 한두 가지에 집착하기보다 다양한 흐름을 동시에 관리할 때 여러분의 돈그릇을 훨씬 빠르게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돈을 끌어들이는 강점이나 재능 또 한번 볼게요. 황제와 여왕제, 그리고 선택카드였던 6번 완즈카드까지 함께 읽히는데요. 이 세 카드 모두 명예, 인정, 승리라는 키워드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현재 자리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계시거나 꽤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특히 태양카드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합쳐보면 여러분은 즐겁게 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금전을 끌어오는 타입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콘텐츠를 만들거나 사람들을 모으는 모임을 주최하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판매하는 것처럼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분들이세요. 또 여왕제가 지닌 에너지처럼 상담이나 교육, 양육, 사람을 돌보는 분야에서 특히 돈복이 크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태양카드에서도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교육이나 양육, 아동 관련 분야와 연결성이 또 매우 강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직업에서 재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대중적인 인정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빛날 때, 인정받을 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때 돈복이 따라오는 분들이세요. 혼자 있기보다 무대에 올라가거나 대중과 활발히 소통할수록 금전운이 더 트이실 수 있거든요. 상담이나 교육, 유튜브, SNS 같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펜타클 카드는 황제의 에너지와도 비슷해요.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데 신중하고 안정적인 성향을 보여줍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잘 모으고 불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고 벌어들인 돈을 자산으로 이어가면서 안정적으로 키워나가는 능력이 있으세요. 가계부를 꾸준히 작성하거나 적은 돈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성향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재정적 기반이 점점 더 단단해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돈의 흐름을 막는 단점이나 습관도 보면 여러분은 기회가 눈앞에 들어와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금전적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거나 여러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할지 말지, 어떤 주식을 살지, 몇 주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투자를 포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주식이나 부동산이 크게 올랐던 경험을 겪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우유부단함이 수익을 막는 장애물 중 하나로 보여지고요. 또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새로운 정보를 외면하거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때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더 좋은 투자 기회나 재정 관리 방법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금융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외부와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씩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경향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갑자기 비싼 물건을 사거나 기분 전환을 위해 충동적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너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아, 이건 무조건 사야 해 하면서 계획이 없는 소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지출이 쌓이면 후회와 손실로 돌아와서 금전운을 약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금전운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언도 볼게요. 굉장히 풍요의 에너지가 넘치는 와중에 뭔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지 않아 힘든 분들도 계실까요?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마주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투자의 두려움으로 인한 망설임이나 무분별한 소비 습관으로 지출이 크다면 단점을 들여다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라고 조언해요. 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실제로는 재정적으로 든든하지만 습관처럼 "나 돈 없어. 항상 부족해."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계속 결핍에 집중하면 결핍의 에너지를 끌고 가는 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단 1달러라도 있는 것에 감사하면 더 좋은 운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긍정적인 에너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은둔자도 앞서 단점에서는 너무 혼자만 고민하다가 돈의 흐름이 막히는 경우로 해석했었는데요. 조언의 의미로 본다면 다른 사람들의 제안이나 빠른 돈벌이에 휘둘리기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돈의 흐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도 보여집니다. 시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보통 우리가 시기 좋아하니까 돈복이 발현되는 시기도 3년 내로 한번 볼게요. 1년 차는 마음먹은 목표에 따라서 돈의 흐름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거나 직장에서 승진이나 성과를 위해 강하게 달려간다면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띄는 금전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따라옵니다. 2년 차에는 경쟁이 치열하고 아무리 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해도 힘에 부칠 수 있거든요. 이때는 버는 해가 아니라 번 돈을 지키고 내 자리를 공고히 하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차는 농부 옆에 돈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듯이 재정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얻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으로 결실을 맺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시지 카드는 바꾸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바꾸세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라고 하는데요. 결국 여러분이 타고난 큰 돈그릇을 어떻게 채울지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말해주는 메시지예요. 망설이거나 머뭇거리면 기회가 흘러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니다 싶은 건 과감히 바꾸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돈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작은 습관이나 지출 패턴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결국 여러분의 금전운을 원하는 그림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그럼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0.01%의 사람을 상담한다는 명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돈그릇을 타고 태어난다고 해요. 부자는 그 돈그릇의 7, 80%, 드물게는 100%까지 채우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3분의 2 이상이 돈그릇의 10에서 20%만 채우고 생을 마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많이 놀랍기도 하고 또 마음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열심히 사는데 그 노력에 비해 돈그릇이 저 정도밖에 안 채워진다니. 여러분들은 타고난 돈그릇 가득 채우면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내가 타고난 돈복이 얼마나 되는지, 돈그릇을 잘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3번 분들의 내가 타고난 돈복 리딩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타고난 금전 에너지를 보면 여러분들도 돈 그릇이 작은 분들은 아니세요. 작게 시작하더라도 크게 불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특히 에이스 환즈는 새로운 시작과 강한 열정, 의지를 상징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형태는 없지만 무언가 시작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력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그걸 현실로 만들어내는 재능을 가지고 계세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장의 틈새를 찾아내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힘이 있으신 분들이죠. 주어진 길만 따르기보다는 직접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돈의 흐름을 열어가는 타입입니다. 두 번째는 러버스 카드인데요. 러버스는 사랑과 파트너십의 카드이기도 하지만 금전의 흐름으로 보면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크게 성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돈복은 관계와 협력 속에서 커지는 에너지예요. 공동 사업 파트너, 좋은 멘토, 든든한 동료와 협력이 있을 때 돈그릇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크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쓰는 과정에서 나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쫓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즐겁게 일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성과를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블랙 컬러가 함께 나오는데요. 의지가 강하고 독립심이 강해서 자수성가형 타입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할 때에도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국 성과와 보상을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블랙은 재생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실패가 있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블랙의 금전운은 자금이 막히거나 매매가 안 된다거나 돈이 묶여 답답한 상황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재생의 에너지로 바꾸고 몰입과 집중으로 끝까지 성과를 내는 힘도 블랙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인 안정과 성공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돈을 끌어들이는 강점이나 재능도 볼게요. 여러분들은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 머무는 분들이 아니세요. 시야가 넓고 스케일이 큰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성향이 있으십니다.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넓은 곳, 더 큰 기회를 바라보는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장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확장을 통해서 금전적인 성과를 불러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월드카드답게 한 분야에서 완벽한 성취를 이뤄내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특정 기술이나 전문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때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기회가 보이면 빠르게 캐치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도 강점이세요. 남들이 머뭇거릴 때 바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그 즉각적인 반응력이 돈복을 부르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빠른 투자와 빠른 결정, 빠른 실행을 통해서 성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놓친 기회를 여러분은 바로 실행해서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내는 식이죠. 이런 행동력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 강점이 데스카드라서 좀 의아할 수 있지만 사실 금전적인 성공에 있어서 큰 재능일 수 있어요. 아니다 싶으면 미련 없이 정리하고 새로운 흐름으로 전환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이 나도 미련 때문에 붙잡고 있다가 더 큰 손해를 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데스카드처럼 필요하다면 낡은 사업 방식을 과감히 버리거나 수익성이 없는 투자를 정리하면서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 조합만 놓고 보면 설령 사업에 실패한다고 해도 다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돈복은 강력한 변화의 에너지를 통해 더 크게 발현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막는 단점이나 습관도 보면 이성적 판단과 분석 능력이 때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데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론만으로 파고들다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만 계속 안전한지 손해나면 어떡할지 이렇게 따지다가 좋은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지나친 이성적 판단으로 인해 기회를 잃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요. 여왕제가 단점으로 나온 건 과도한 소비와 퍼주는 습관을 조심하라는 메시지예요. 화려한 걸 좋아해서 외적인 만족을 위해 과도하게 돈을 쓰거나
주변 사람을 챙기고 싶어서 선물을 하거나 밥을 사주는 식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과 체면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게 돈의 흐름을 막는 습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정도로 내면이 단단하신 분들이지만 두려움과 불안의 심리적 장벽이 있으신데요. 이런 부정적인 무의식적 제약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가로막고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들 수 있어요. 물컵이 돈그릇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컵이 마구 흔들리면 물이 흔들려서 밖으로 나오겠죠. 마음이 편안할 때 물도 차분하게 머무는 것처럼 돈에 대한 편안한 마음이 부자로 이끈다고 합니다. 편안함이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는 말을 기억해 두시고 어렵지만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금전운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언도 볼게요. 여러분의 돈복은 하루아침에 대박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기술을 다듬고 경험을 쌓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크게 발현됩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한 분야의 장인처럼 반복과 꾸준함이 결국 견고한 재정적 기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법사는 재능과 자원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는 카드예요. 여러분은 이미 손안에 여러 재능과 도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인데요. 그걸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금전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본업에서 쌓은 전문성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유튜브나 강의로 확장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재능과 자원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금전운을 크게 불러올 거예요. 시기는 큰 의미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기 좋아하니까 돈복이 발현되는 시기 3년 내로 한번 볼게요. 1년 차는 이번 완즈카드로 당장 큰 수익이 확 들어오기보다는 돈의 판을 어떻게 넓힐지 계획하고 설계하는 시기예요. 새로운 분야의 눈을 돌리거나 해외나 온라인으로 확장할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리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2년 차에는 달카드가 나왔는데요. 다른 불확실성과 혼란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직관이 빛나는 시기이기도 해요. 돈의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불안할 수도 있고 투자나 재정에서 갈팡질팡할 수도 있지만 직감을 따라 움직일 때 오히려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흔들림 속에서 나만의 길을 찾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3년 차에는 페이지 펜타클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준비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드디어 현실적인 결과물로 나타나는 시기예요. 아직 큰 성과는 아니지만 앞으로 꾸준히 키워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메시지 카드는 잊으세요. 부정적인 감정과 기억은 잊으세요. 소울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타고난 돈그릇은 이미 크고 단단해요. 데스카드가 상징하듯이 여러분은 과거를 과감히 정리할 줄도 아는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의 실패 경험이나 돈 때문에 받았던 상처 혹은 불안한 기억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다 털어버리세요. 스트레스가 근육을 뭉치게 하듯이 긴장의 에너지는 우주 속에 경직된 주파수와 상응해서 돈의 흐름을 느려지게 한다고 합니다. 심해지면 돈이 들어오는 길이 막히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쁨과 편안함의 자석으로 돈을 끌어당기세요. 나에게 건강한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의 돈그릇은 더 빠르고 풍요롭게 채워질 거예요. 그럼 3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0.01%의 사람을 상담한다는 명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돈그릇을 타고 태어난다고 해요. 부자는 그 돈그릇의 7, 80%, 드물게는 100%까지 채우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3분의 2 이상이 돈그릇의 10에서 20%만 채우고 생을 마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많이 놀랍기도 하고 또 마음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열심히 사는데 그 노력에 비해 돈그릇이 저 정도밖에 안 채워진다니. 여러분들은 타고난 돈그릇 가득 채우면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내가 타고난 돈복이 얼마나 되는지 돈그릇을 잘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4번 분들의 내가 타고난 돈복 리딩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타고난 금전 에너지를 보면 돈그릇은 고정된 사이즈라기보다 관계와 경쟁에 따라서 확장되는 탄력 있는 돈그릇으로 보여져요.
혼자 있을 때 중간 정도의 크기라면 사람들과 교류하고 경쟁하는 환경에 들어서면 두세 배로 커질 수 있어요. 먼저 3컵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풍요가 들어온다는 걸 말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은 혼자 일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협력할 때 돈복이 커지는 타입이에요. 친구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다가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거나 모임에서 만난 인맥을 통해서 갑자기 돈의 길이 트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5번 완즈 카드는 경쟁과 도전의 카드인데요. 겉으로는 다소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카드는 경쟁이 있어야 성장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남들과 겨루고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잠재력이 터지는 타입이에요. 직장에서 동료들과 성과 경쟁을 할 때, 혹은 사업에서 시장 경쟁을 마주할 때, 그 압박이 오히려 실력을 끌어올려서 더 큰 돈그릇을 채우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돈복은 편안한 환경보다는 경쟁과 자극 속에서 훨씬 더 크게 발휘돼요. 그리고 노란색 컬러는 긍정과 낙천, 관계 지향, 그리고 활발한 소통을 상징하는데요. 노란색 에너지를 가진 분들은 어울리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또 금전 문제에서 좌절을 겪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밝은 에너지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요. 특히 노란색은 금전이나 취업, 매매, 사업 전반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상징하기 때문에 금전운 자체가 매우 좋은 컬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결국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태도가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돈복은 사람 속에서, 경쟁 속에서, 그리고 낙관적인 마음으로 움직일 때 가장 크게 발휘되는데요. 돈을 끌어들이는 강점이나 재능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논리적이고 명확한 사고방식을 가진 킹소드의 특성을 타고났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현명한 판단으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투자를 하더라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 수치와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고 리스크를 계산하는 타입이에요. 이런 태도 덕분에 금전적으로 크게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운둔자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깊이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문성을 키우거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강점을 보입니다. 조용히 공부하고 경험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시간을 통해 돈의 흐름을 더 크게 키우는 분들이세요. 예를 들어 자격증 공부나 새로운 투자 공부,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해서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만드는 것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신을 키우는 투자를 잘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배움과 탐구가 결국 돈으로 연결되는 힘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마지막으로 6펜타클은 균형과 나눔, 신뢰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돈을 벌면 혼자만의 성과로 여기지 않고 적절히 나누고 베푸는 성향이 있어요. 이런 태도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 신뢰가 다시 기회로 돌아오면서 금전운이 더욱 확장됩니다. 주는 만큼 다시 돌아오는 돈의 순환이 잘 일어나는 분들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돈의 흐름을 막는 단점이나 습관도 볼게요. 투 펜타클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루는 모습이거든요.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거나 재정적으로 여러 선택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에너지를 분산시킬 때가 있어요. 일 자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는 습관이 문제로 보여집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기별로 해야 할 일을 나누는 전략이 필요해요. 에이스 소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강한 열망을 뜻하지만 너무 급하게 일을 벌여서 현실적인 준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머릿속으로만 너무 생각이 많다거나 고민만 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100% 확실한 순간은 절대 오지 않아요. 오히려 70% 확신이 들 때 실행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실행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배울 수 있고 그게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해보는 실행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7펜타클은 씨앗을 뿌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카드인데요. 단점으로 나왔다는 건 기다림의 과정에서 흔들림이 있다는 뜻이에요. 결과가 더딜 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결과 직전에 포기할 수 있어요. 이런 불안정성과 조급함이 여러분의 금전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재정적인 성과도 시간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작은 성과를 체크하면서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그럼 금전운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언도 볼게요.
나이트 펜타클처럼 신중하고 꾸준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씩 끈기 있게 나갈 때 금전운도 안정적으로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거나 적립식 투자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산을 쌓는 방식이 잘 맞아요. 나이트 펜타클은 말 그대로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강한 만큼 무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밤새 투자 종목을 들여다보거나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과로와 집착은 오히려 실수를 부르고 돈의 흐름을 막을 수 있어요. 투자로 치면 시장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고, 직장인이라면 야근과 과로로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게 장기적인 커리어 유지에 훨씬 이롭습니다. 우리 시기 좋아하니까 돈복이 발현되는 시기도 3년 내로 짧게 한번 볼게요. 1년 차는 나이트 완주로 새로운 프로젝트나 직업의 변화, 이동이 가능하고, 혹은 투자 기회를 발견하고 과감히 도전하는 흐름일 수도 있어요. 빠른 실행이 빠른 결과로 이어지는 시기라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생기거나 돈의 흐름이 활발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2년 차에는 나이트컵이 나왔는데요. 좋은 인연과 제안, 협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사람과의 연결이 곧 돈의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트너십을 맺거나 새로운 거래처나 고객을 만나는 것처럼 관계를 통해서 기회가 들어오니까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3년 차에는 바보카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직장에 다니다가 과감히 독립을 한다든지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서 돈의 흐름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어요. 3년 차는 여러분의 돈그릇이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는 시기로 볼 수 있겠네요. 메시지 카드는 바꾸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바꾸세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라고 하는데요. 돈그릇이 가득 차지 못하는 이유는 종종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억지로 유지하거나 익숙함 속에서 안주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현재의 재정 상황이나 돈을 버는 방식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바꿀 용기를 낼 때 돈의 흐름 또한 훨씬 크게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럼 4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